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님. 이별 극복 영상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환승을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제가 바람을 핀 적이 있어 신뢰가 사라져 여자친구가 환승을 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어느덧 헤어진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종종 생각나는데 잘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연 아이디는 익명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댓글로는 제 상황이 부끄러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서 이신님 같은 경우 환승 이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심지어 저에게 환승한 후 현재 1년 정도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 문자로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솔직히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힘든데 또 과거 망가졌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죽어도 싫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사연이네요. 그 전에 제가 일단 사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핀 적 있어 신뢰가 사라져 여자친구가 환승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사연자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니까 찰나의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일 없어.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한 일 없어. 이렇게 말해도 자이든 타이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봐요. 실수라고 생각되면 인생에 몇 안 되는 정말 큰 실수겠죠. 지금 사연자님처럼. 그렇다고 바람이란 행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어떤 이유에서든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고 꼭 치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사연자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잘잘못을 떠나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전 여자친구분과의 이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바람을 펴는데 그거를 용서하긴 쉽진 않겠죠. 그리고 사연자님 본인도 그 분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를 해서 용서를 한다 해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정말 복구하기 힘들어요. 결국 이별의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입니다. 지금 그전 여자친구분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서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연자님이 바람을 핀 그 상황에서 마음 정리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이별로 가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용서는 안 돼. 그 힘든 마음을 잊기 위해 환승을 했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잊기 위해 환승을 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더 생각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더 힘들어져요. 1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할 정도면 사연자님을 많이 좋아한 건 사실일 겁니다. 물론 집착일 수도 있지만 집착도 좋아하다의 잘못된 표현일 뿐이지 싫어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연자님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나고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에게 사연을 요청한 게 그 증거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얘 내인에 대한 생각은 가슴 아프지만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이때부턴 잘잘못의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연자님의 잘못으로 이별이 온 건 맞지만 이미 돌이키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도 실례입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예전에 잘못한 게 있고 그로 인한 미안함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서로의 미래를 위해 잊어주는 게 본인이나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다. 혹시 다시 만난다고 해도 만나는 동안 나는 내내 그 잘못이 떠올라서 괴로울 테고 상대는 그 잘못을 떠올려 다시 한번 당신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평가할 거예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다만 참으면서 만남을 이어가는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자주 연출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견뎌낼 자신이 없다면 나와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옳은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내 잘못으로 찾아온 이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별을 준비하고 정리할 시간이 없이 헤어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이 점은 환승이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환승이별. 사실 좋은 느낌의 단어는 아니죠. 환승이별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연인을 만나는 일. 연인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의 뜻은 이렇습니다.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그러니까 이별 후에 환승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문제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해의 범주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환승이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쓰일 때가 많죠. 미리 환승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별 전부터 환승을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 좋아 환승 이별이지 바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환승 이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별의 아픔이 너무 힘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으로 그 아픔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이별을 준비하고 정리할 시간이 없이 헤어진 사연자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별 후에 충분히 아파 보셔야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나의 잘못을 반성해보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은 사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아파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괴롭다고 스킵하고 환승해버리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아픈 인연이 반복될 확률이 높겠죠.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아파하고 후회해봐야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만큼 연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말도 드물다고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별과 이별 후에 갖는 괴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이별 후에 혼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피하지 마세요. 충분히 후회하고 충분히 아파하세요. 지금의 이 아픔이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요약하자면 환승 이별은 이별 전이나 이별 후나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의 사랑을 정리할 시간도 채 갖지 않고 다음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건 둘 다에게 예의가 아닌 행동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환승 이별은 나 자신과 소중했던 상대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괴롭고 두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핑계로 나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셋 모두를 병들게 하는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받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익명의 사연자분과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